민강유통 본사의 회의실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깥에 번쩍이는 불빛조차 이곳에는 닿지 못하는 듯 공기마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싸늘함을 깨는 건 오직 하나, 장현숙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맞네, 이 그림 속 여인 민경채. 당신이었구나. 초상화 속 여인은 고개를 돌린 채 깊은 눈빛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경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어떻게? 연숙은 잔잔히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어떻게냐고? 정호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내 초상화. 경채는 숨이 막혀왔다. 호세, 정호세?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죽었어. 오래전에. 연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죽었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지? 내 아버지 민두식이지. 20살의 경채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대학가 좁은 골목에서 작은 화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던 한 청년을 만났다.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못한 무명 작가 정호세. 경채 씨, 오늘도 와줬군요. 네. 그냥 호세 씨 그림이 좋아서요.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지만 그림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겁고 정직했다. 그림 앞에 앉을 때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듯한 열정으로 붓을 휘둘렀다. 경채 씨, 언젠가 내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을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 제가 곁에 있을까요? 있어야죠. 아니, 꼭 있어야 해요. 그러나 이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다. 민두식 회장은 어느 날 딸을 불러 세웠다. 경채야, 너 요즘 어디를 그렇게 자주 다니는 거냐? 아버지, 그냥 학교 근처예요. 학교 근처? 그 더러운 화실 말하는 거냐? 내가 민강유통의 딸이란 걸 잊었느냐? 경채는 눈을 피했다. 아버지, 전 그냥 그 사람과 있을 때 행복했어요. 민두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행복? 행복이 밥 먹여주냐? 내가 그 무명화가 옆에 붙어 있으면 민강유통은 끝이다. 나는 절대로 허락 못한다. 경채가 몰래 화실을 찾던 어느 날 두식은 비서에게 명령을 내렸다. 정호세, 그놈의 모든 걸 조사해. 회장님, 그냥 놔두셔도. 놔두라니? 내 딸을 뺏으려는 놈을? 절대 안 돼. 며칠 뒤 보고서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무명화가 전시 경력 없음.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 가족 없음. 보호자 없음. 두식은 냉소를 지었다. 딱 좋군.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놈이야.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겠지.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경채야, 내가 민강유통으로 오려면 그놈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돌아오지. 호세의 화실은 어두웠다. 붓을 들고 있던 그의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호세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그를 둘러쌌다. 뭐죠? 누구시죠? 이제 그림 그릴 시간 없을 겁니다. 따라오시죠. 호세는 저항했지만 순식간에 팔이 꺾이고 입이 막혔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건 민두식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정호세. 내 딸을 건드린 죄. 내가 사라져야 경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며칠 뒤 경찰의 짤막한 통보가 날아왔다. 무명화가 정호세, 교통사고로 사망. 경채는 화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건 정리돼 있었다. 바닥에 남은 건 찢어진 캔버스와 미완성으로 남은 자신의 초상화뿐. 호세 씨, 호세 씨.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왜? 그녀의 울음은 민두식의 귀에도 닿았다. 그러나 그는 냉정히 중얼거렸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 경채야. 그래야 내가 내 후계자가 될 수 있어. 수십 년 뒤 장현숙은 미국에서 들여온 서류와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 속에는 정호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민두식, 내가 손을 썼지. 그 아이를 죽였어. 연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경채, 너도 자유롭지 않아. 넌 결국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 민강유통으로 들어왔잖아. 내가 사랑한 사람을 뒤로하고. 그녀는 경채의 초상화 위에 손을 얹었다. 이 그림 내가 왜 간직했는지 알아?
복수하기 위해서야. 너희 두 사람 모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현재. 민강유통 사옥 복도에서 장현숙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민경채, 이제 내가 감춘 과거가 모두 드러날 거야. 경채는 차갑게 웃었다. 드러나면 어때? 아무도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없어. 연숙은 눈빛을 빛내며 속삭였다. 과연 그럴까? 내가 사랑했던 정호세가 내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경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뭐라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왔다. 문태경이었다. 정호세, 그 이름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민강유통은 끝장입니다. 민강유통의 본사, 어느 날보다도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었다. 민경채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장현숙의 손에 들린 초상화. 그 그림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아버지가...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민두식 회장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들어왔다. 경채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두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경채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정호세, 그 사람 정말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예요? 두식은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는 씩 웃으며 와인을 따라 잔에 부었다. 넌 아직도 그놈을 생각하는구나. 그건 단순한 사고였다. 거짓말. 경채가 소리쳤다. 왜 그 사람의 죽음 직전에 아버지의 사람들이 화실 근처에 있었는지 알아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두식은 와인잔을 집어 던지며 포효했다. 그놈은 내 미래를 갉아먹을 하찮은 기생충이었어. 내가 치워주지 않았으면 너 지금 이 자리까지 못 왔다. 경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제 행복을 죽인 거예요. 제 사랑을, 제 삶을 아버지가 직접 죽였어. 같은 시각, 장현숙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났다. 호세야, 내 그림이 아직 살아있어. 내가 죽었어도 이 그림이 널 대신해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 그녀 곁에서 모태주가 중얼거렸다. 누님, 이제 민두식은 끝장이에요. 이 그림만으로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연숙은 미소 지었다. 아니, 아직 멀었어.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 민경채 입에서 직접 그날의 진실을 듣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두식과 경채,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지. 한편 문태경은 민강유통 본사 로비에서 서리와 단둘이 있었다. 태경 본부장,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선재가 제 정체를 의심하고 있어요. 게다가 회장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서리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태경 씨의 비밀이 드러나면? 태경은 씁쓸하게 웃었다. 정체가 드러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설혜 씨를 지킬 수 없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선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좋은 말 할 때 지금 여기서 끝내지 그러세요. 문태경. 아니, 당신 진짜 이름이 뭐야? 복도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직원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민강유통에 잠입한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 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선재를 노려봤다. 선재 씨, 지금 그 말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선재는 코웃음을 쳤다. 책임? 내가 폭로하면 당신은 끝장이야. 설혜 씨도 같이 무너질 거고. 서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불꽃처럼 부딪히고 있었다. 한편 경채의 집. 세리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바로 장현숙이 건네준 정호세의 사진이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경채가 들어왔다. 세리야, 무슨 일이야? 세리는 사진을 꽉 움켜쥐고 경채를 노려봤다. 엄마, 아니 언니. 이 사람 내가 본 적 있어. 초상화 속에서. 경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이걸 보여줬어? 스텔라 장현숙이라고 하던데. 경채는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가 또. 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다. 대체 진실이 뭐예요? 그 무명화가 정호세. 왜 다들 숨기려 하는데요?
그리고 결국 폭발이 터졌다. 민두식의 저택 거실에서 경채와 두식이 다시 맞섰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였다.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이젠 다 말해요. 정호세 그 사람, 아버지가 죽였잖아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모두가 경악하며 두식을 바라봤다. 두식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였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은 아느냐? 경채는 더 크게 소리쳤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없앴어요. 그래야 제가 민강 유통으로 올 거라 생각했잖아요. 제 사랑을, 제 삶을 짓밟은 거예요. 지섭이 놀란 듯 중얼거렸다. 정말입니까, 아버지? 두식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야 내가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순간 모두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었다. 경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버지를 노려봤다. 아버지, 당신은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이제 저도 아버지를 무너뜨릴 거예요. 연숙이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민두식 그리고 민경채. 너희 두 사람 모두 내 손으로 끌어내리겠다. 민강유통 본사 이사회 회의실. 민경채는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떨려 펜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 아버지의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 말은 평생의 짐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두식에게 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눈동자에 번졌다. 사장실. 선재는 창가에 서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문태경. 그 남자 뭔가 있다. 분명히 민두식 회장과 연관된 과거가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낮게 대답했다. 조심해. 그 남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이야. 선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더 건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이 판을 흔들 수 있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태경이 들어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날카롭게 맞부딪혔다. 또 제 뒤를 캐고 계셨습니까? 뒤가 구리니까 캐는 거죠. 문태경 씨. 선재 씨,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 본인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서리는 세리와 함께 작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수프와 파스타가 놓여 있었지만 세리의 눈은 서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새엄마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하늘나라에 계신 내 친엄마가 엄마를 선물처럼 내려준 것 같아요. 서리의 가슴은 순간 움찔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세리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나도 행복해. 그러나 속으로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내가 우리 딸 미소를 죽였지. 이제 곧 내 세상이 무너질 거야. 경채는 세리의 방을 찾아왔다. 세리가 서리와 찍은 사진을 보고 있자 경채는 손에 든 지갑을 떨어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 세리야,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 여자는 널 속이고 있어. 언니야말로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새엄마 욕을 해요? 엄마는 내 진짜 엄마처럼 느껴진다고요. 경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번졌다. 세리야, 내 친엄마가 내 앞에 있잖아. 내가 너를 낳았어. 사실은 내가 너의 진짜 엄마야. 세리는 귀를 의심한 듯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채는 세리의 손을 붙잡았지만 세리는 경악하며 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연숙은 태경을 옥상으로 불러냈다. 하늘빛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불길처럼 타오르는 듯 보였다. 마지막 남은 민두식의 약점 우리가 가져야 해. 정말 확실합니까? 그 약점이 두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확실하지. 그건 민경채의 과거이자 정호세의 죽음과 직결된 진실이야. 태경은 눈을 가늘게 뜨며 초상화를 떠올렸다. 그림 속 여인이 경채였다니.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연숙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민경채 차례야.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민두식도 함께 끝나. 그날 밤 오판술의 집 지하 금고. 판술은 술에 취한 채 서류 뭉치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정호세 이 이름 석자가 아직도 민두식 목줄을 쥐고 있지. 이 판은 결국 내가 쥐고 있어.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누군가 그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바로 문태경이었다. 역시 정호세.
아직 끝나지 않은 이름이군. 다음 날 민강유통 이사회. 경채가 이사회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민두식은 제 사랑을 죽인 살인자니까요.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다. 두식은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민강유통 비밀 서류고. 경채는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아직 젊고 창백한 얼굴로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 이름. 정호세. 당신 정말 죽은 거 맞아? 그녀의 손끝은 떨렸다. 민두식이 모든 걸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사랑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랑을 빼앗긴 것이었으니까. 두식의 집 응접실. 두 사람의 눈빛은 불꽃처럼 부딪혔다. 아버지 정호세를 죽인 게 사실입니까? 내가 민강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거지처럼 떠돌다 죽었을 거다.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였어요. 왜 제 삶을 짓밟은 겁니까? 짓밟은 게 아니다. 살린 거다. 내가 널 살려낸 거야. 경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사랑을 죽이고 어떻게 살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편 연숙의 집. 서리와 연숙은 검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있는 자료 민두식의 비자금 계좌와 정호세 사건에 관련 증거야. 이걸 터뜨리면 민강유통은 끝장날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먼저 경채를 무너뜨려야지. 그 후엔 아버지와 딸을 함께 끌어내리는 거다. 서리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경채는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녀가 제 딸을 죽음으로 몰았으니까요. 선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노트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문태경 정호세 사건 목격자. 그래, 뭔가 있다. 저 남자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 그때 전화가 울렸다. 김 선생 조심하세요. 그 사건은 건드리면 죽습니다. 죽더라도 난 끝까지 파고들 겁니다. 회사 계단. 서리는 태경을 붙잡았다. 태경 본부장님 괜찮아요? 그러다 꼴이라도 잡히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끝을 봐야죠. 끝이라니 태경 씨 정체가 드러나면 모든 게 무너져요. 설의 시전 이미 무너져 본 사람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서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태경의 정체가 단순한 본부장이 아님을 직감했다. 세리의 방. 세리는 일기를 쓰고 있었다. 엄마, 아니 설이 엄마. 전 이제 진짜 엄마를 찾은 것 같아요. 눈물이 일기장에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그 뒤에서 경채가 지켜보고 있었다. 세리야,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언니 그만해요. 전 이제 엄마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날 지켜줘요. 아니, 내 진짜 엄마는 바로 나야. 내가 널 낳았어.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세리는 울부짖으며 방을 뛰쳐나갔다. 경채는 무너지는 듯 무릎을 꿇었다. 오판술은 술잔을 기울이며 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 회장, 내 손에 있는 서류 알지? 정호세 건이랑 다 연결돼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민강유통은 끝장이야. 내 놈이 감히 날 협박해. 협박이 아니라 거래야. 내가 민경채를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발릴 수도 있어. 두식은 이를 갈았다. 판술 내 놈부터 치워야겠군. 그날 밤 민강유통 옥상. 경채는 홀로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고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정호세, 내가 끝까지 진실을 밝힐게. 그 순간 뒤에서 두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진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경채가 뒤돌아보자 아버지는 이미 총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옥상 위. 차가운 밤바람이 휘몰아치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진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두식의 손끝에서 총구가 번뜩였다. 경채는 두려움에 휘청이면서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감당할게요. 이제라도 감당해야 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드니. 정호세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저를 민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입 다물어. 총구가 더욱 가까워졌다. 그러나 경채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그 순간부터 우리 부녀는 끝난 거예요.
그 광경을 멀리서 서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좋아, 이제 확실히 잡혔어.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 시각 연숙의 저택. 연숙은 오래된 초상화를 응시하고 있었다. 호세야, 내가 남긴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어. 경체를 묶어두는 족쇄였지. 그녀는 초상화 뒤에 숨겨둔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경체야, 내가 나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널 원망하지 않을 거야. 대신 민두식을 원망하겠지. 연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 편지 이제 세상에 드러나야 할 때가 왔어. 민강유통 지하주차장. 선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군.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가왔다. 여기 정호세의 마지막 전시회 자료야. 민두식 회장이 직접 와서 없앤 기록도 있어. 그래, 역시 그놈이야. 선재는 종이를 움켜쥐며 웃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됐어. 태경, 너도 끝이야. 서리와 태경. 둘은 회사 옥상에서 마주했다. 태경 본부장님, 왜 이 싸움에 휘말린 거예요? 정호세. 그 사람을 아십니까? 뭐라고요? 정호세는 제 친구였습니다. 아니, 제 형제와도 같았죠. 서리는 숨을 삼켰다. 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목격했어요. 민두식이 보낸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게 제 평생의 죄입니다. 서리의 눈이 커졌다. 그럼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세리의 방. 경채가 남긴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내가 널 낳았어. 내 친엄마는 나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겠지.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리를 찾아갔다. 엄마 맞죠?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 맞죠? 서리는 망설였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차가운 속삭임이 울렸다. 세리야, 넌 내 손에 있어. 끝까지. 오판술은 금고를 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끝났어. 민두식, 내 놈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칼날이 번쩍였다. 판술은 놀라 돌아섰다. 너 누구야? 민두식 회장의 심부름꾼이다. 비명과 함께 판술은 쓰러졌다. 피가 금고 위로 흘러내렸다. 경찰은 비밀리에 기자와 접촉했다. 이걸 보도하세요. 정호세 사건의 진실입니다. 기자는 놀라며 속삭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강유통은 무너집니다. 그래야죠. 민두식을 무너뜨리려면. 그러나 그 뒷모습을 선재가 지켜보고 있었다. 역시 경채도 날 속일 수 없군. 두식은 와인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한 놈은 돈으로 되는데 한 놈은 그게 안 돼. 안 되는 놈은 처리해야지. 장현숙의 저택, 불 꺼진 방 안. 연숙은 초상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호세, 내가 그린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이 아니야. 내가 남긴 마지막 증언이지. 그녀는 그림의 뒷면을 살짝 열었다. 거기엔 누군가 급히 써내려간 메모가 붙어 있었다. 경채야. 널 사랑했지만 내 아버지가 내 생명을 노린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원망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진실은 반드시 남을 것이다. 연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민두식, 넌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딸의 행복까지 짓밟았어. 이젠 대가를 치러야지. 민두식의 서재. 두식은 지섭을 불러앉혔다. 내일 판술에게 가서 사회이사 자리를 제안해. 대신 계약서를 가져오게 만들어라. 아버지, 왜 제가 꼭 해야 합니까? 내 장인과 내 아내가 그 계약서 때문에 벌벌 떨고 있거든.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전더는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뭐라고? 전 늘 언니들한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도 제 몫을 챙길 겁니다. 두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잔을 내려놓았다. 내 놈이 감히 나한테 협상을 해? 저도 민강의 피 아닙니까? 저도 제 자리를 찾아야죠. 잠시 침묵. 그러나 두식은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하지만 기억해라. 실패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경채의 사장실. 불 꺼진 방 안에서 선재가 앉아 있었다. 정호세, 그 이름을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야.
저는 사장님의 신분 상승을 돕기 위해 옆에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거짓말 마. 내 눈을 똑바로 못 보잖아. 선재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호세 사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끝장이라도 좋아. 진실은 밝혀져야 해. 경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옥상 위. 태경은 홀로 서 있었다. 밤하늘 아래 그는 중얼거렸다. 형 호세 형. 내가 이제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드러내면 경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손에는 오래된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거기엔 정호세가 생전에 남긴 낙서와 경채의 초상이 가득했다. 사랑과 증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갔다. 세리의 방. 그녀는 경채가 내뱉은 말 내가 너의 진짜 엄마야를 곱씹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엄마는 설이야. 세리는 울며 설이를 찾아갔다. 엄마 맞죠? 언니 말은 다 거짓말이죠? 세리야.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하늘나라에 계신 친엄마가 새엄마를 선물처럼 보내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설이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넌 내 손에 있어. 내가 미소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도 끝까지 널 놓지 않을 거야. 오판술의 금고방. 그는 계약서를 꺼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민두식도 내 발밑에 꿇게 될 거야. 정호세. 그놈 이름만 나오면 다 벌벌 떨지.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다가왔다. 차가운 칼날이 번쩍였다. 누구야? 민두식 회장님의 명령이다. 피가 쏟아지고 판술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금고 위에 붉은 얼룩이 번져갔다. 연숙의 집. 설이와 연숙이 초상화와 편지를 놓고 마주 앉았다. 이제 알겠니? 왜 내가 민두식을 끝장내려 하는지. 정호세. 그 사람은 경채의 모든 것이었군요. 맞아. 그런데 민두식이 그 모든 걸 끊어냈어. 딸을 회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위 같은 청년을 죽였지. 그럼 이제 민경채 차례군요. 그래.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더 무자비해져야겠죠. 둘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다. 어두운 거리. 선재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혹시 태경 본부장에 대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까? 과거 기록이라든지. 있긴 합니다. 본명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멀리서 태경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선재,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내가 직접 보여주지. 민두식의 서재. 그는 와인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한 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한 놈은 절대 안 돼. 그럼 방법은 하나지. 처리해야 해.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손에는 다시 권총이 들려 있었다. 민경채, 넌 내 딸이지만 민강을 위해서라면. 민두식의 서재.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정호세, 넌 원래 내 적이 아니었어. 하지만 경채를 내 곁으로 두려면 널 치울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끝에 남아있는 차가운 총기의 감촉. 그날 밤 호세의 작업실은 불길에 휩싸였고 그의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죽었을 거라 믿었다. 그래야 했어. 그러나 그림 속에서 다시 살아난 호세의 미소는 두식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다. 민경채의 방. 그녀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정호세를 보았다. 경채야, 널 사랑했다. 하지만 넌 아버지를 택했지. 아니야. 내가 택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널. 진실에서 눈 돌린 건 바로 너야. 경채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만. 제발 그만.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피곤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버지, 정말 호세를 죽인 거예요? 민강유통 옥상.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태경과 설이가 마주했다. 정호세 사건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태경 씨, 그렇게 되면 경채도 무너지게 될 거예요. 경채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민두식의 그늘 아래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럼 당신은 경채를 구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려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설이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하죠.
경체가 무너져야 두식도 무너집니다. 어두운 골목. 선재는 은밀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태경 본명이 다른 걸 확인했습니다. 정호세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걸 공개한다면 민두식뿐 아니라 경체까지 휘말릴 겁니다. 좋아. 그걸 무기로 쓰자. 전화를 끊고 선재는 웃었다. 태경, 넌 내 손에 걸려든 거야. 이번엔 내가 너를 끝장낼 차례다. 늦은 밤 세리의 방. 세리는 서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사실 언니가 나한테 말했어요. 내가 언니 딸이라고. 뭐라고? 하지만 난 믿지 않아요. 엄마가 내 진짜 엄마예요. 그렇죠. 서리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마음속은 냉혹했다. 세리야, 넌 미소의 대역이야. 내가 내 곁에 있는 한 난 절대 널 놓지 않아. 그래, 세리야. 나는 내 엄마야. 세리는 눈물 속에서 서리를 끌어안았다. 장연숙의 저택. 연숙은 비밀 서류를 꺼내 태경에게 내밀었다. 여기 있어. 정호세가 남긴 마지막 기록. 그의 사망은 조작일 수도 있어. 무슨 뜻이죠?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설마. 만약 정호세가 살아있다면 민두식은 끝장이야. 태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형이 살아있다고요? 회장실. 두식은 경체를 불러앉혔다. 너 정호세 이름을 어디서 들은 거냐? 아버지가 그를 죽였습니까? 멍청한 소리 마라. 그놈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을 뿐이다. 그가 날 사랑했어요. 전 그와 함께하려 했습니다. 사랑? 그딴 건 사치야. 민강 유통을 지켜야 했어. 넌 내 딸이니까. 경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전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민강 유통 복도. 태경은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정호세와 함께 찍은 모습이 있었다. 형,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선재가 나타났다. 좋은 사진이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너의 정체, 내가 폭로해버리면 모든 게 무너질 거다. 태경은 담담히 미소 지었다. 무너져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깊은 밤 두식의 침실. 그는 와인잔을 비우며 속삭였다. 정호세, 넌 그림에만 집착했지. 하지만 난 판을 움직인다. 내가 경체를 붙잡으려 했던 그 순간 이미 넌 죽은 거야. 그러나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경체의 울음소리, 그리고 호세의 눈빛. 당신은 예수를 사랑했지만 난 권력을 사랑했다. 그래서 널 죽였다. 하지만 왜 아직도 내 꿈속에 나타나는 거냐? 경체의 사무실. 그녀는 오래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호세가 그려준 자화상. 호세 씨, 왜 이제야 다시 나타난 거예요? 왜 제 삶을 흔드는 거죠?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정말 호세를 죽였습니까? 그놈은 내 앞길을 막았어. 그게 전부다. 사랑이 죄입니까? 사랑? 그딴 건 개나 줘버려라. 민강 유통이 전부다. 경체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버지, 이제 전 아버지 편이 아닙니다. 밤 세리의 방. 세리는 서리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언니가 뭐라 하든 난 믿지 않아요. 엄마가 내 진짜 엄마예요. 세리야, 하늘나라에 있는 내 친엄마가 엄마를 내게 선물처럼 보낸 거라 믿어요. 서리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속으론 차갑게 다짐했다. 세리야, 넌 미소의 그림자야. 그리고 넌 결국 내 복수의 도구가 될 거야. 늦은 밤 선재는 은밀히 자료를 넘겨받았다. 문태경 본명은 문태산. 정호세의 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 그렇습니다. 정호세 사건이 조작됐다면 태경은 복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선재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걸 무기로 삼아야겠다. 민두식 그리고 태경. 모두 무너뜨릴 수 있겠어. 연숙의 저택. 연숙은 태경에게 초상화를 내밀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어? 경체. 그래. 정호세가 마지막까지 그린 건 민경체였어.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 하지만 그 사랑은 피로 끝났어. 태경은 충격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형이 그녀를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민두식은 그 사랑을 짓밟았다.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야. 민두식은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다. 그날 밤 정호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 민두식, 넌 날 죽일 수 없어. 내 그림은 살아남을 거야. 닥쳐라. 경체를 울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넌 끝날 거야. 두식은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만. 그만. 민강유통 회의실. 수정이 경체 앞에서 서류를 집어던졌다. 언니가 회장이 될 일은 없을 거야. 무슨 수를 써도 내가 막을 거니까. 수정아, 감히 언니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언니는 아버지와 똑같아. 권력만 바라보고 사랑은 짓밟아. 넌 날 절대 이해 못해. 난 사랑을 버려야만 했어. 두 자매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다. 직원들조차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밤 주차장. 선재가 서리를 불러냈다. 만약 우리가 셋이 한편이라면 스텔라장, 문태경, 그리고 당신. 분명히 민강유통을 무너뜨릴 수 있겠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당신의 노림수 다 보여요. 하지만 그 끝에는 피가 흐를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서리는 차갑게 웃었다. 피? 이미 흘렸어요. 내 딸의 피. 그리고 당신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경체는 선재에게 명령했다. 사람 하나 찾아봐. 무명화가 정호세. 그 사람 좀 찾아. 말씀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확실해요? 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체는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없어. 시신이 없다니. 그럼. 그녀의 몸이 떨려왔다. 호세 씨 살아있는 건가요? 사무실 불빛 아래 경체는 정호세의 기록을 붙잡고 있었다. 선재가 건네준 사진 속 글귀, 그리고 시신이 없다는 보고. 호세 씨 죽은 게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녀는 몸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살아있다면 아버지의 거짓말은 뭐가 되는 거야? 응접실. 두식은 잔을 부딪히며 지섭을 불러세웠다. 판술이 손에 계약서가 있다지. 그걸 무조건 찾아와라. 아버지, 판술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 내가 누구냐? 민두식이야. 그의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경체가 감히 날 흔들고 정호세의 그림자가 또 날 괴롭히는구나. 모두 끝내버려야겠어. 밤 서리는 거울 앞에 앉아 속삭였다. 미소야, 엄마가 내 원수를 갚을 날이 다가오고 있어. 그녀는 세리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넌 이제 내 손안에 있어. 내가 널 엄마라 부르게 하는 순간 넌 이미 무너진 거야. 세리는 눈물 흘리며 속삭였다. 엄마, 절대 저를 버리지 말아요. 서리의 눈동자에 번뜩이는 복수의 빛이 스쳤다. 지하주차장. 선재는 태경을 불러냈다. 너 정호세의 동생 맞지? 무슨 소리입니까? 잡았대도 소용없어. 다 조사했어. 문태경, 아니 문태산. 내가 형의 복수를 위해 온 거잖아. 태경은 차갑게 웃었다. 그걸 알아냈다면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죽일 수 있을까? 내가 두식 회장한테만 말하면 넌 끝장이야. 두 사람 사이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연숙의 집. 연숙은 서리와 태경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민두식이 정호세를 없앤 증거가 있어. 이건 계약서 위조, 돈의 흐름,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다 준비됐다. 연숙은 낮게 웃었다. 경체, 이제 그녀 차례야. 그녀의 사랑,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모든 걸 무너뜨려야지. 민강유통회의실. 수정은 언니 앞에서 선언했다. 언니가 회장이 될 일은 없어. 내가 막을 거야. 감히 동생이 언니한테 덤벼. 언니는 아버지랑 똑같아. 사랑을 버리고 권력만 택했지. 넌 아직 세상의 무서움을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의 대립은 직원들 앞에서 폭발했다. 모두가 숨죽이며 두 자매를 바라봤다. 판술의 집. 두식이 직접 찾아왔다. 판술이 계약서 내놔. 하! 이게 내 손에 있는 한 민강유통도 내 손에 있는 거랑 같지. 회장님, 이제 내 말 들어야지. 감히 날 협박해. 협박? 이건 거래지. 내가 죽고 싶겠어? 두식은 이를 갈았다. 좋아. 그 계약서 내 무덤이 될 거다. 경체의 방. 그녀는 호세의 그림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호세 씨, 제가 민강 유통으로 온 게 잘못이었나요? 아버지가 당신을 죽였단 걸 알았다면 전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쓰러졌다. 아버지,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옥상.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태경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형, 이제 곧 진실을 밝히겠어. 민두식을 무너뜨리고 경채에게도 형의 죽음을 알리겠어.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밤하늘에 달빛이 비추는 순간 경채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정호세와 함께 골목길을 뛰던 그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경채 씨, 언젠가 내 그림이 세상에 걸리면 당신이 제일 먼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호세 씨,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했네요. 아니, 아버지가 빼앗아갔어요. 서리는 연숙과 함께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다. 민두식의 비밀 계좌, 그리고 판술의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어. 이제 마지막 퍼즐은 정호세의 죽음이군. 아니요, 언니.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민두식을 끝장내는 열쇠는 정호세예요. 선재는 자료실에서 비밀리에 문서를 뒤지고 있었다. 문태경, 아니 문태산. 내가 정호세의 동생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이 판은 완전히 뒤집히겠지. 그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난 두식 회장에게 충성하면서도 동시에 서리까지 무너뜨릴 수 있어.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뭘 찾는 거죠? 태경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내 정체를 밝히는 순간 넌 끝장이야. 끝장은 선재 씨 당신일 겁니다. 응접실에서 두식은 지섭을 불러앉혔다. 판술이 손에 있는 계약서 무조건 빼앗아와. 아버지, 판술은 절대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힘으로라도 빼앗아. 필요하다면 없애버려라. 지섭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 설마 사람까지. 내가 원하는 건 결과다. 넌 그냥 명령을 따르기만 해라. 사장실. 수정은 언니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언니가 민강유통 회장이 될 일은 절대 없어. 내가 막을 거야. 감히 동생이 언니한테 도전해. 언니는 아버지의 그림자일 뿐이야. 사랑도 버리고 권력만 쫓는 괴물이잖아. 경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넌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어두운 지하실. 판술은 금고를 열고 서류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이 계약서 하나면 민강유통도 두식도 다 내 손 안에 있지.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건 바로 태경이었다. 그 계약서 내 형의 피가 묻어있어.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뭔데 감히. 문태산. 정호세의 동생이다. 판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채는 세리를 불러앉혔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속삭였다. 세리야, 사실은 내가 내 친엄마야. 세리는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요? 지금 농담이죠? 아니야. 내가 널 낳았어. 하지만 아버지가 모든 걸 빼앗아갔어. 세리는 손을 뿌리치며 울부짖었다. 왜 이제 와서 말해요? 왜 이제야? 그 순간 문 밖에서 서리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연숙은 두식을 찾아가 차갑게 웃었다. 민두식, 당신이 정호세를 죽였지? 헛소리하지 마. 증거가 있어. 그리고 곧 세상에 공개될 거야. 내가 뭘 안다고 까불어. 난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이제 끝이야. 두식의 얼굴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연숙, 내 입을 막을 방법은 하나뿐이야. 옥상.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태경은 서리에게 말했다. 정호세의 죽음을 밝히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알아요. 그래서 전 준비됐어요. 당신도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면 괴물이 되겠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깊은 밤, 민강유통 본사 옥상. 바람이 매섭게 불고 태경은 손에 쥔 봉투를 서리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정호세 사건의 진실이 있습니다. 태경 씨, 이걸 공개하면 우리 모두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나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서류엔 두식이 정호세 살해를 사주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경채는 세리의 방에서 무릎 꿇었다. 세리야, 믿어줘. 내 진짜 엄마는 나야.
난 널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지켜줬다고요? 제 친엄마라면서 왜 날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호세를 죽였어. 그래서 내가 민강유통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세리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이사회실. 연숙이 마이크를 잡고 폭로했다. 민두식 회장은 20년 전 무명화가 정호세를 살해했습니다. 그의 딸 경채를 민강유통에 묶어두기 위해서였죠. 순식간에 회의장은 술렁이었다. 두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헛소리다. 증거 있나? 태경이 앞으로 나왔다. 제가 증거입니다. 전 문태산, 정호세의 동생입니다. 이 말에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두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내 놈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아니요. 형은 죽었고 전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러 살아남은 겁니다. 선재가 갑자기 뛰쳐나왔다. 그 증거 내가 갖고 있으면 어쩔 건데. 그는 서리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넌 늘 날 무시했지. 하지만 마지막 승자는 나야. 그러나 총성이 울린 순간 총알은 선재의 어깨를 스쳤다. 뒤에서 경채가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떨어뜨렸다. 김선재, 넌 여기까지야. 선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다. 검찰이 들이닥치며 두식을 체포했다. 민두식 회장, 정호세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두식은 비틀거리며 외쳤다. 내가 만든 민강유통이다. 날 끌어내려도 이 제국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자 경채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가 만든 건 제국이 아니라 피해 감옥이에요. 두식은 끝내 수갑에 채워져 끌려갔다. 회오리 같은 사건이 끝난 뒤 세리는 서리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니 서리 엄마. 전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리야, 난 내게 복수하려 다가왔어. 하지만 널 보면서 내 딸 미소가 떠올랐어. 그럼 이젠 저도 엄마 딸로 받아주세요. 서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세리를 끌어안았다. 모든 게 드러난 뒤 경채는 혼자 그림 앞에 섰다. 정호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초상화였다. 호세 씨, 당신을 버린 죄로 전 이제 제 삶을 버려야겠죠. 그녀는 붓을 꺼내어 그림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그림만은 지킬게요. 당신의 영혼이 담긴 이 그림만은. 옥상. 태경과 서리가 석양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백설의 시안이 서리. 당신 옆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사랑의 자격이 어딨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민강유통. 그 피로 세워진 제국은 무너졌고 정호세의 이름은 진실로 부활했다. 사랑을 버린 민두식은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했고 권력에 집착한 민경채는 죄책 속에 그림 앞에 무너졌다. 그리고 남겨진 세리, 서리, 태경은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무명 작가 정호세의 정체. 이제 막을 내린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남은 질문 하나. 정말 괴물이 된 건 누구였을까? 복수였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었을까? 그 답은 여러분의 몫이다.